회장님, 이 약 드시지 마세요. 10분 안에 쓰러집니다. 태건 모빌리티 지하주차장. 폐차장 청년이 재벌 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캡슐 안에 숨겨진 검은 알갱이, 코팅 독. 경호팀은 사라졌고 CCTV는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 회장을 죽이려는 걸까요?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건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건 모빌리티 본사 지하 주차장. 지하 3층 회장 전용 구역은 늘 조용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콘크리트 냄새가 섞인 숨을 들이쉬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공간.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함이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텅 빈 주차장. 천장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고 회장 전용 리무진의 검은 차체는 마치 관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최태건 회장, 72. 한때 태건 모빌리티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으로 세운 남자. 그런 그가 요즘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최태건 회장은 리무진 뒷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시계 정확히 오후 7시 10분. 그는 습관처럼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캡슐 2알, 노란색 알약 1알.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요즘은 심장이 말을 안 듣는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물병 뚜껑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태건 회장이 고개를 들자 차와 기둥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폐차장 작업복. 손등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아래엔 쇳가루가 낀 듯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또 차가웠습니다. 청년이 회장 앞으로 정확히 한 걸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태건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누구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청년은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이 들고 있는 약통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약 드시지 마세요. 최태건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청년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시면 10분 안에 쓰러지십니다. 그 말이 지하 주차장 공기를 쪼개듯 날아들었습니다. 최태건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쓰러진다고? 청년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급성 심정지, 병사, 자연사 처리됩니다. 최태건 회장이 웃음인지 숨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회장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원래라면 이 말 한마디면 경호원이 달려와 청년을 제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회장 전담 경호팀의 발소리도 무전기 잡음도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는 익숙한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태건 회장이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청년이 답했습니다. 들어오게 해줬겠죠. 그 한마디에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태건 회장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손을 들어 회장의 손목을 막지도 않고 그저 회장이 들고 있던 약통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캡슐 하나만 주세요. 최태건 회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신뢰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결국 회장은 캡슐 하나를 꺼내 청년의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청년은 그 캡슐을 손끝으로 굴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멀티툴을 꺼냈습니다. 툭! 캡슐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살짝 흘러나오고 그 사이에서 검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처럼 작은 검은 미세 알갱이들. 최태권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청년은 말했습니다. 코팅 독입니다. 독? 캡슐 겉면에만 아주 얇게 입혀둔 타입입니다. 입에 들어가면 침과 위산에 녹고 혈관으로 들어가 심장 박동을 자연스럽게 끊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기록엔 돌연사로 남고 사람들은 회장님 연세가 있으시니라고 넘기죠. 최태권 회장의 손에서 물병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약은 주치의가. 청년이 회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약은 맞습니다. 다만 한 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최태권 회장이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량의 유리, 기둥 뒤, 램프 아래.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지하 주차장인데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지켜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청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도윤입니다. 서도윤 왜 이러는 거지? 돈이 목적이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도윤은 갈라진 캡슐을 다시 회장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회장님이 제 시간에 약을 드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태권 회장의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회장 뒤쪽 어둠 속을 한번 스쳐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 도윤이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지하엔 귀가 많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회사, 평생 지배해온 건물, 그곳이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회장님. 지금 약을 드시면 죽습니다. 안 드시고 제 말을 들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최태권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며 약통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누군가가 어디선가 차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 도윤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왔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가? 도윤은 회장의 손목을 잡고 차가 아닌 비상구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을 돌려보내러 온 사람들입니다. 도윤이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걸음만 늦어도 끝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을 지킨다던 경호팀이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비상구 계단. 서도윤의 손에 이끌린 최태권 회장은 숨을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 하나가 주차장 전체에 울릴까봐 발끝으로 걷듯 조심했습니다. 계단 벽은 차가운 콘크리트였고 형광등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빛이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회장은 문득 자기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약 안 먹어도 괜찮겠나? 최태권 회장이 속삭이듯 묻자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약보다 시간이 더 위험합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좁은 방화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먼저 귀를 대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조용합니다. 나가요. 문을 열자 회장 전용 구역과 연결된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라면 이 시간엔 경호팀이 한 명쯤 순찰을 돌고 비서가 전화하며 걸어다니고 어디선가 무전기 잡음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이 안 돼. 이 시간에 비서실이 비어 있을 리가 없어. 도윤은 회장에게 손짓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빨리. 복도 끝에 있는 회장 전용 라운지. 문 앞엔 원래 출입 통제 장치가 있고 CCTV가 유리창 위에서 반짝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CCTV에 작은 빨간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CCTV가 꺼졌다고? 도윤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카메라 렌즈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꺼진 게 아닙니다. 그럼?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죽인 겁니다. 전원선이 뽑힌 게 아니라 내부 칩이 타버렸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물렸습니다. CCTV가 꺼져 있다. 경호팀이 없다. 약이 바뀌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회장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누른 번호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오 실장. 최태권 회장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뚜. 연결음이 한참 울렸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경호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뚜뚜뚜. 또 끊겼습니다. 그제야 최태권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친다들 뭐 하는 거야? 도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원래 오늘 일정표 기억하세요? 오늘? 회장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외부 만찬 그리고 내일 아침엔 이사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저녁 만찬은 취소됐습니다. 회장님 몰래. 최태권 회장이 눈을 번쩍 뜨며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여기로 들어오면서 들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회장님 컨디션 안 좋으시니까 조용히 쉬시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최태권 회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걸. 그리고 그 극소수는 모두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걸. 최태권 회장은 이를 악물고 또 한 번, 이번엔 개인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급히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냐? 당장 와라. 몇 초가 지나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손으로 이마를 쓸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도윤은 회장을 밀듯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회장님, 여기만 확인하고 바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회장 전용 주차 구역 한쪽 예비 차량 보관함이 있는 철제 캐비닛 앞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회장 명의로 등록된 스마트키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본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 차량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덜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키가 없다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갈 길까지 막아놓은 겁니다. 회장이 비틀거리며 주차장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회장 업무용 회색 세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4개 모두 고의로 찔린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하, 이게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수천억짜리 계약서를 단번에 결제하던 손이 지금은 자기 몸 하나를 지탱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이 회장의 팔을 잡아 지탱했습니다. 회장님, 앉으면 끝납니다. 끝. 여기서는 누군가가 회장님이 쓰러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너 내가 그랬다는 말은 아니겠지?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회장님 이미 약 드셨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맞았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왜? 도윤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승계, 승계. 그 단어가 주차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쇳조각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면 회사는 비상체제로 넘어갑니다. 회장 대행이 필요하고 이사회가 열리고 그때 가장 먼저 의자에 앉는 사람은. 도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그 이름을. 최태권 회장이 입 밖으로 내뱉기까지도 힘이 들었습니다. 준호. 바로 그 순간 도윤이 회장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쉿. 도윤의 눈동자가 계단 쪽을 향했습니다. 회장도 그제야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무전기 잡음. 지지직. 그리고 누군가 바닥을 끌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 최태권 회장의 동공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누가 있어? 도윤이 숨을 삼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건. 도윤이 회장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도록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최태권 회장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지금 밖으로 나가면. 도윤이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잡힙니다. 바로 그 말과 동시에 주차장 저편에서 불빛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헤드라이트.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제 말만 들으세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편은 이제 정말로 없습니다. 다가오는 차량의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그 차에서 내릴 사람들은 구하러 온 사람처럼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회장님을 다시 차에 태우는 것. 지하주차장. 다가오는 헤드라이트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끌었습니다. 빛은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아, 저 차가. 도윤은 회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반대편 비상 통로로 밀어 넣었습니다. 뛰지 마세요. 뛰면 소리 납니다. 그럼. 걷듯이 빨리. 둘은 숨을 삼키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마치 이 건물 구조를 다 아는 사람처럼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길을 골랐습니다. 방제실 옆 서비스 통로. 직원용 엘리베이터 뒤편. 쓰레기 배출구 쪽 문. 최태권 회장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넌 대체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어떻게?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길을 알려줍니다. 뭐? 도윤이 멈춰서며 벽에 귀를 붙였습니다. 잠깐.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경호팀이 움직이면 무전부터 터집니다. 지금은 무전이 이상하게 깨끗합니다. 회장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한 문장에서 더 무서운 걸 느꼈습니다. 경호팀의 무전이 깨끗하다는 건 그들이 아예 무전을 꺼놨거나
혹은 무전을 하는 사람 자체가 한패라는 뜻이니까. 도윤은 회장을 좁은 통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도시의 먼지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둘은 건물 뒤편, 직원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미리 세워둔 듯한 낡은 오토바이 옆으로 회장을 데려갔습니다. 헬멧은 하나뿐. 도윤이 헬멧을 회장에게 씌우려 하자 최태권 회장이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봐, 내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자는 건가? 도윤이 회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로는 못 나갑니다. 왜? 차는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차 시동 걸면 죽을 뻔했잖습니까? 최태권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타세요. 회장이 망설이는 찰나 도윤의 시선이 건물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 멀리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 입구에서 검은 정장 남자 둘이 급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찾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처리하러 나온 사람의 걸음. 도윤이 회장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지금입니다. 회장은 더는 선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젠장. 최태권 회장이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낡은 엔진이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건물 쪽 남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도윤은 그대로 스로틀을 끝까지 감았습니다. 오토바이가 튀어나가며 바닥에 자갈이 튀었습니다. 회장의 몸이 뒤로 젖혀졌고 헬멧 속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윤은 도시의 골목과 큰 도로를 엮어 마치 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 상관없었습니다. 막히는 길?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헬멧 속에서 겨우 소리를 뱉었습니다. 너 무슨 경찰 추격전 찍냐? 도윤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회장님, 뒤를 보지 마세요. 왜? 뒤를 보면 겁먹습니다.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겁을 안 먹는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도윤은 정말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달려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낮아지고 간판이 낡아지고 도로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검은색 철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삐걱. 바람에 흔들리는 녹슨 간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윤 폐차장? 아니, 글자는 반쯤 떨어져 나가 윤 차장처럼 보이는 간판. 도윤이 철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기익.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안쪽은 세상이 달랐습니다. 해체된 차량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마당. 기름때 묻은 부품들이 널려 있고 용접 자국이 남은 철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오토바이를 컨테이너 옆에 멈췄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폐차장입니다. 최태권 회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딴 곳으로 나를 데려왔다고? 그 말은 회장이 살아온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깨끗한 마룻바닥, 따뜻한 가죽 소파, 정갈한 비서의 손길. 그런 세계에서 이곳은 먼지, 기름, 쇳소리. 회장은 불쾌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회장의 표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덜컹.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전기포트, 그리고 약봉지들이 정리된 플라스틱 박스, 임시거처.
최태권 회장이 한 발을 들여놓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도윤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죽는 냄새보단 낫죠. 그 한마디에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전기난로를 켰고 물을 끓였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아직도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불안감인지 방금까지 죽음과 붙어있던 공포인지 도윤은 회장을 앉혔습니다. 회장님, 약 주세요. 회장이 움찔했습니다. 또 약? 그 약은 못 먹습니다. 그럼 내가 뭘 먹어? 심장약인데. 도윤은 회장의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조심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거 드세요. 하얀 알약. 겉모양이 비슷했지만 코팅이 조금 달랐습니다. 최태권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내 약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쳤나? 나는 의사가 준 약만. 도윤이 말을 잘랐습니다. 의사가 준 약을 믿는 게 아니라 약을 전해준 사람을 믿으신 거잖습니까? 최태권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약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이제 그 라인은 믿을 수 없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독성분을 빼고 동일 성분으로 다시 맞춘 겁니다. 심장에 부담 덜 가게 용량도 조절했고요. 회장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너 의사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뭔데? 도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장 난 걸 못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쇳덩이가 떨어진 소리. 도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의 눈빛. 그가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밖은 어둡고 폐차장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최태권 회장의 목구멍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린 끝난 거 아니야? 도윤이 회장의 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긴 제 땅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회장의 심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도윤, 넌 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냐? 도윤은 대답 대신 회장에게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회장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마셨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숨으세요. 회장님이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최태권 회장이 마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숨바꼭질을 하게 될 줄이야.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겁니다. 그날 밤 폐차장 철문 밖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폐차장 컨테이너. 밤. 전기난로가 틱틱 소리를 내며 뜨거운 공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은 따뜻해졌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도윤은 컨테이너 문 옆에 서서 바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이제 됐나?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휴대폰, 그리고 내 약봉지, 그리고 내 차키. 도윤은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짧은 두 글자에 최태권 회장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지금 돌려드리면 죽습니다. 죽든 살든 그건 내 결정이야. 내가 뭔데 내 물건을. 회장은 일어나려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잠깐 턱 막혔다가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만 낮아졌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밖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누가? 회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도윤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최태권 회장이 커튼 사이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폐차장 정문 맞은편 도로. 가로등 아래에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검은 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는 듯 조용했지만 차가 너무 의도적으로 멈춰 있는 느낌. 최태권 회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뭐야?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시. 회장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들어 조용히 기다려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삐정말 미세한 소리. 사람이 대화 소리나 바람 소리에 묻혀 절대 못 듣는 전자음 같은 고주파. 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들리죠? 최태권 회장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뭘? 도윤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신기 켜질 때 나는 소리. 원격 장치가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회장의 목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원격 장치?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차는 밖에.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도윤은 곧장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태권 회장도 따라 나오려 했습니다. 도윤아. 폐차장 안쪽 사무실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허리가 굽었지만 체격이 단단한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폐차장 반장. 도윤을 키워준 어른, 이곳의 실질적 주인. 반장이 얼굴을 찡그린 채 회장과 도윤을 번갈아 보더니 도윤에게 소리쳤습니다. 손님 물건은 돌려드려야지. 무슨 키를 내가 쥐고 있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손님이 달라잖아. 최태권 회장이 기회를 잡고 반장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봐요. 당신 직원이 내 차 키를 안 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반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제야 회장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겁니다. 설마 뉴스에서 보던. 최태권 회장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나 최태권이야. 당장 내 물건 돌려줘. 이건 절도야. 반장이 도윤 쪽으로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너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손님 물건은. 반장이 도윤 주머니 쪽으로 손을 넣어 키를 꺼내려는 순간 도윤의 손이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반장의 손목을 막아섰습니다. 손목을 잡은 게 아니라 손목의 힘줄을 딱 눌러 움직임을 멈춘 느낌. 반장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너. 도윤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걸 빼면 손님 죽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지금 내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로 협박하냐? 도윤이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고 검은 벤의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잉.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렌즈. 망원 렌즈처럼 보이는 유리 한 조각.
도윤의 시선이 그쪽에 고정됐습니다. 눈동자가 확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도윤이 작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눌렀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굳어버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뭘 눌렀다는 거야? 도윤이 차 쪽으로 성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기폭 장치든 추적 장치든 활성화 버튼입니다. 반장이 겁먹은 표정으로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야, 도윤아. 너 뭐 소설 쓰냐? 기폭? 장치? 여기 폐차장이야. 도윤은 반장을 돌아보지 않은 채 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폐차장이면 더 잘 아시잖습니까? 도윤이 회장을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 지금 시동 걸면 끝납니다. 최태권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여기서 평생 숨으라고? 도윤이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아야죠.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키 줘. 도윤은 키를 쥔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서 더 꽉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짧은 말이 다시 떨어지자 최태권 회장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 새끼가. 회장이 소리치며 도윤에게 다가서는 순간 도윤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이 회장의 목소리를 눌러버리듯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목소리 커지면 저 차가 움직입니다. 검은 벤의 사이드 미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상황 확인 완료라는 신호처럼. 최태권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장이 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진짜냐? 도윤은 반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반장님,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밤 여기서 끝낼 생각입니다. 정적?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이 한 발 물러서며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선택하세요. 키를 드리면 회장님은 지금 나가실 수 있습니다. 회장이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안에 끝납니다. 회장이 입술을 떨며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저 차를 확인합니다. 최태권 회장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확인해서 뭘? 도윤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눌렀는지. 검은 벤의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담배 불인지 화면 불빛인지 모를.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반응할 때가 됐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회장에게 낮게 못 박았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제가 키를 쥔 게 아니라 회장님 목숨을 쥔 겁니다. 검은 벤의 문이 드르륵 열릴 듯 미세하게 흔들렸고 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하러 온 척하는 정장 남자들이 이제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폐차장 마당.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고철 더미 사이로 비닐이 파락 소리를 내며 날렸고 검은 벤 주변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다는 걸. 최태권 회장은 반사적으로 도윤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설마 진짜 오는 거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선만 검은 벤에 고정한 채 드르륵 검은 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산에 셋이 쏟아져 나오듯 내려섰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걸음이 일정했습니다. 경호의 걸음이 아니라 작전의 걸음. 셋은 횡단보도도 신호도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폐차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자갈이 튀고 운동화 밑창이 콘크리트를 찍는 소리가
마당에 쿵, 쿵, 쿵 울렸습니다. 반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야, 저 사람들 누구야? 최태권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경호팀?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내 셋이 순식간에 최태권 회장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장 앞에 리더가 숨을 고르지도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최태권 회장이 안도하듯 얼굴이 풀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었?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들 눈을 보세요. 최태권 회장이 리더의 눈을 보았습니다. 공손함은 입에만 있었고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사냥감 놓치지 않으려는 살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리더가 회장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비상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전무님께서 회장님 위치 확인되자마자 긴급 호출을. 최태권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사회? 내가 소집하지도 않았는데? 리더는 웃으며 그러나 힘이 들어간 손으로 회장을 끌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가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손길은 부축이 아니었습니다. 끌고 가는 손길. 최태권 회장이 몸을 빼려는 순간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리더의 표정이 순간 꺼졌습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귀찮다는 듯. 뭐야?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사회냐고 묻는데 대답부터 하셔야죠. 리더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너는 뭐야? 도윤이 답했습니다. 여기 직원입니다. 리더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직원이 회장님 차 키를 왜 갖고 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 지금 못 움직입니다. 리더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0.1초. 그 미세한 동요가 도윤에겐 확신이었습니다. 알고 있네. 리더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키 내놔. 이 새끼야. 최태권 회장이 놀란 얼굴로 리더를 쳐다봤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나? 리더는 회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만 노려봤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키 내놔. 반장이 뒤늦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너희 누구냐? 여기 사유지야. 리더가 반장을 툭 밀어냈습니다. 비켜. 반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뒤로 가세요. 뭐? 뒤로. 도윤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회장은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리더가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그 손이 도윤의 옷깃에 닿기 직전 도윤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딱! 도윤은 리더의 손목을 잡는 게 아니라 손목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툭꺽! 관절이 비틀리며 뼈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리더의 입이 벌어졌지만 비명도 나오기 전에 도윤이 한 발 옆으로 스쳐 들어가 리더의 팔을 등에 붙여 잠그듯 눌렀습니다. 리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커! 두 번째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자식? 하지만 도윤은 이미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도윤의 발이 낮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퍽! 로우킥이 무릎 옆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사내의 다리가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악! 세 번째 사내가 당황한 눈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은색칼 손잡이가 번쩍. 최태권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 반장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이 뽑히기도 전에 세 번째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리 30cm. 도윤의 주먹이 똑바로 명치 한가운데를 찍었습니다. 퍽! 세 번째 사내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숨이 빠져나오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말로 10초? 마당에는 쿵 소리와 짧은 신음, 그리고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리더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경호팀 아니죠? 리더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이를 갈았습니다. 도윤이 한 번 더 꺾었습니다. 정답. 리더가 결국 이를 떨며 뱉었습니다. 전무님이 회장님 모셔오라 했다. 최태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도윤이 회장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태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내 사람들 맞나?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윤이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돌려보내는 팀입니다. 돌려보내? 시동 걸면 죽는 차에 태워서 자연사로 보내는 팀. 최태건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폐차장 맞은편 검은 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저쪽은 조용히 처리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냐? 도윤은 아주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최태건 회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증거? 도윤이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 차, 그리고 회장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 검은 벤이 천천히 도로를 빠져나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번호판 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태건 회장은 휠체어를 탄 채 본사 긴급 이사회장으로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준호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태건 모빌리티 본사 35층 긴급 이사회장. 다음 날 오전 대회의실 문 앞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공기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구두 소리, 비서들의 종이 넘기는 소리, 누군가 억지로 웃는 소리, 모두가 회장이 없는 회의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안 상석 바로 앞, 최준호 전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정돈된 넥타이, 침통한 표정. 하지만 그 침통함은 어딘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최준호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친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지금부터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쾅!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다고 선언된 최태건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 회장님? 말도 안 돼.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젊은 남자. 어제까지만 해도 폐차장 작업복이었던 서도윤은 오늘은 몸에 딱 맞는 블랙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옷이 아니었습니다. 걸음, 시선, 주변을 훑는 눈빛,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곳을 지켜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도윤이 휠체어를 멈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단턱 있습니다. 최태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 단 두 마디로 회의실의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최준호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버지. 아니, 회장님. 최태권 회장이 천천히 시선을 올려 최준호를 봤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 많이 놀랐나?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쉬기 시작했고, 준호라인 임원들은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최준호는 이를 악물고 침착한 척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최태권 회장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해서 온 거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최준호 전무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공적인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회사는 기술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준호 전무가 손짓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신형 자율주행 모듈 탑재 차량이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 쾅! 회의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준호가 마치 준비한 대본처럼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이탄 자율주행 모듈이 치명적인 센서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팀은 하드웨어 전면 교체를 요구했지만 회장님께서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셨죠. 잠깐 멈춘 뒤 최준호가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회장님의 판단 미스가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장님의 상태와 판단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엔 이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노 회장은 기술 앞에서 늘 불리했습니다. 최태권 회장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회의실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서도윤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준호 전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이사회입니다. 외부인은 최태권 회장이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그만. 이 사람은 내 직속이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최준호 전무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단 여긴 공학 박사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한쪽에 전시된 타이탄 센서 모듈 모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듈엔 시연용 전원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초록불, 정상 작동. 도윤이 말했습니다. 센서 결함이 아니라 센서를 둘러싼 환경 문제가 맞습니다. 최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환경 문제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네. 전파. 도윤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순간 도윤은 스마트폰을 센서 모듈의 뒷부분, 배선이 뭉쳐있는 곳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잉. 스피커에서 기분 나쁜 노이즈가 튀었고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붉게 바뀌었습니다. 경고, 장애물 감지 오류 센서 출력 불안정. 회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야? 도윤은 스마트폰을 살짝 떼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초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 도윤이 다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다시 붉은 화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준호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파 간섭입니다. 센서 자체가 고장난 게 아니라 센서 뒤쪽 배선 묶음이 외부 전파를 차단하지 못해서 먹통이 되는 겁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그럼 쉴 듯 처리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배선 뭉치에 차폐 테이프만 제대로 감아도 해결됩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수백억짜리 센서를 바꿀 문제가 아닙니다. 500원짜리 차폐 테이프면 끝납니다. 정적? 그 정적은 충격이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왜 이걸 우리는? 다른 이사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말이 돼. 최근 고객들이 휴대폰 통화 중 오작동 민원 넣은 게 있었지. 이사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휠체어에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폐차장에서 보던 그 청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최준호 전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공격은 성공할 뻔했지만 오히려 도윤을 공식 무대에서 증명해버렸습니다. 최준호가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런 실험 하나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도윤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실험 하나로 결론 내리면 안 되죠. 도윤은 손을 들어 화면의 배선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여기서 차폐 처리 개선안을 승인하시죠. 실험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원인이니까요. 기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테스트 라인 돌려봅시다. 하드웨어 교체보다 훨씬 빠르겠어요. 여러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호 전무의 손이 마이크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최준호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최태권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판단력이 상실됐다고 했지. 근데 최태권 회장이 도윤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상실된 건 내 판단력이 아니라 내 주변 인간들이더군. 회의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최준호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억지로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최태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 내가 어젯밤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 너는 알고 있었겠지? 최준호 전무의 동공이 확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최태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선언을 던졌습니다. 서도윤. 네, 회장님. 오늘부로 너를 내 직속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내 부재 시 내 권한을 대리할 대리인으로 둔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대리인이라고요? 저런 청년을? 최준호 전무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관 위반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최준호 전무가 멈칫했습니다. 사람을 굴러먹었다고 말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굴린 사람이 누군지부터 확인하셔야죠. 최준호 전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준호 전무가 자리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패배자의 도주처럼. 최태권 회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올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도윤아. 네. 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구나. 도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위험한 건 제가 아니라 회장님 주변입니다. 그날 밤 창립 기념 리셉션. 불이 울리고 물이 쏟아지고 VIP 대피로가 열릴 때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번엔 회장님이 아니라 도윤이 범인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태건 모빌리티 창립 기념 리셉션. 그날 밤 강남 호텔 대연회장. 샹들리에가 별처럼 쏟아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웃음이 퍼지는 곳. 정재계 인사들,
기자들, 협력사 대표들 모두가 태권의 50년을 축하하러 모였다는 그 자리. 하지만 도윤의 눈엔 축하도, 웃음도, 조명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이상함. 사람이 많은데 너무 질서정연했습니다. 경호 인력의 배치가 너무 깔끔했고 무전 주고받는 속도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행사장 벽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일반 보안업체 유니폼을 입었지만 몇몇 남자들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키는 눈이 아니라 기다리는 눈 같았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최태권 회장에게 몸을 낮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분위기 이상합니다.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정리돼 있습니다. 회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귀빈들이 회장에게 인사하러 몰려들었을 텐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길이 잘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마다 묘하게 서 있는 남자들. 도윤이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자리를 뜨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귀를 찢는 듯한 화재 경보가 연회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불이야?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졌습니다. 콸콸콸. 샹들리에 빛 아래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비명과 고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기악. 밀지 마요. 아이. 드레스가 젖고 넥타이가 젖고 메이크업이 번지고 향수 냄새 위로 염소 섞인 물 냄새가 덮쳤습니다. 도윤은 즉시 회장의 휠체어 앞을 가로막고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꽉 잡으세요. 회장은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인파를 가르며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정돈된 헤어, 깔끔한 정장, 익숙한 얼굴. 태건 모빌리티 경호팀장, 최 팀장. 평소 회장이 가장 신임하던 사람. 그가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은 채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최 팀장이 회장의 손잡이를 잡으며 재빨리 말했습니다. VIP 전용 대피로를 확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합니다. 비상계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 팀장, 내가 왔구나. 하지만 도윤은 보았습니다. 최 팀장 재킷 안쪽, 스프링클러 물줄기 사이로 번쩍이는 가느다란 주사기. 도윤의 눈이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안 돼요. 도윤이 회장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쿵! 하객들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정장 남자 둘이 도윤 앞을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경호원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은 용병이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 남자 하나가 웃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어쩌려고? 스프링클러 물줄기, 경보음, 비명, 아수라장. 그 혼란 속에서 최 팀장은 회장의 휠체어를 안전하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사람 벽을 밀치며 몸을 비틀었지만 검은 정장들이 더 달라붙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최 팀장은 회장의 시선을 강제로 앞으로 돌리며 거칠게 밀었습니다. 회장님, 빨리요. VIP 대피로라고 적힌 비상구 문이 덜컥 열렸고 휠체어 바퀴가 물 위를 찍찍 갈라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덜컹.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소리만 남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숨이 거칠게 찢어졌습니다. 젠장.
도윤은 바닥을 봤습니다. 젖은 대리석 바닥 위로 휠체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비상계단 쪽이 아니라 반대, 건물 뒤편 화물용 승강기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VIP를 화물 승강기로? 그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납치였습니다. 도윤은 곧장 복도 끝 보안실로 달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도윤에겐 잠금이 의미 없었습니다. 쿵! 소화기를 들어 문 손잡이를 찍어 눌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안에 있던 당직 보안 요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 도윤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말하고는 요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비밀번호? 권한?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모니터에 호텔 CCTV 화면이 떴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화면을 미친 듯이 훑쳤습니다. 화물용 승강기 앞, 최 팀장이 회장의 입을 막고 억지로 휠체어에서 끌어내 구급차로 옮기는 장면. 회장은 팔을 휘저었지만 둘이 붙잡자 힘없이 움직일 뿐. 도윤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급차 측면. 병원 마크가 너무 조잡했습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갈았습니다. 개자식들. 구급차는 호텔 후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보안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로비방, 주차구역. 도윤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헬멧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부르릉. 시동이 걸리는 순간 도윤의 심장도 같이 튀어올랐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툭툭툭. 알림. 도윤은 주행 중에도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속보. 태건 모빌리티 최태건 회장 납치 의혹. 용의자 회장 곁에 젊은 수행비서 서도윤. 도윤의 손이 핸들을 잡은 채 굳었습니다. 이어지는 자막. 현장에서 발견된 머그컵 펜의 장실 지문 단서. 도윤, 전날부터 회장과 단독 동행.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머그컵? 펜? 그건 회장실에서 도윤이 잠깐 만졌던 것들. 누군가 이미 준비해 둔 겁니다.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프레임까지.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도윤을 향해 다가오는 건 납치범을 잡으려는 사이렌이 아니라 도윤을 잡으려는 사이렌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난 범인이다. 회장님은 죽는다. 준호는 승리한다. 도윤은 오토바이를 급히 꺾었습니다. 목적지는 경찰서도 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홈그라운드, 폐차장. 도윤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살아있는 증거. 스프링클러 물냄새가 아직 옷에 남아 있었지만 도윤은 이미 다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냄새, 철냄새, 피냄새. 도윤의 이름이 뉴스에 납치범으로 뜬 그 밤 회장은 외곽의 불법 해체장 폐차 압축기 라인에 묶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준호는 유원장 수정본을 불태우며 말하겠죠. 이제 내가 범인이다, 서도윤. 경기도 외곽. 지도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는 공업지대 끝자락. 불법 해체장, 이른바 검은 폐차장. 밤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기름과 흙이 뒤섞여 끈적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건 개 짖는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철이 갈리는 소리, 압축기가 끼익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도윤이 오토바이를 멈춘 곳은 허물어진 담장 옆 트럭이 드나드는 후문. 그는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살아있는 동안 마음도 같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도윤은 헬멧을 쓰지 않은 머리를 한번 털고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박스. 폐차장에서 직접 만들었던 휴대용 전파 차단기였습니다. 지금부터 리모컨은 먹통이다. 도윤이 전원을 켜자 작은 LED가 짧게 깜빡였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 없는 전쟁. 해체장 내부. 낡은 철골 구조물 아래 압축기 라인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폐차된 차량들이 레일을 타고 밀려오고 거대한 턱이 입처럼 벌어졌다 닫히며 차체를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는 곳. 그 앞에 최태권 회장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 손목엔 굵은 케이블 타이, 무릎엔 핏자국.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최준호 전무. 말끔한 정장, 깨끗한 구두. 이 끔찍한 장소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준호는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그는 일부러 호칭을 바꿔 부르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말했죠. 회사는 가족이다.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왜 가족을 버리려고 합니까? 준호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원장 수정본 초안. 준호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칙. 푸른 불꽃이 종이 끝을 핥았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몸부림쳤습니다. 테이프 뒤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태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종이가 불길 속에서 검게 말려 올라가고 재가 되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구두로 꾹 밟았습니다. 이제 유원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순리죠. 최태권 회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머그컵, 볼펜, 서류철. 도윤이 회장실에서 잠깐 만졌던 물건들. 준호는 그것을 바닥 여기저기에 던졌습니다. 툭, 툭, 툭. 그리고 범인도 필요합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을 납치해서 유산을 노린 수행비서. 돈에 미쳐서 마지막엔 압축기에 같이 깔려 죽은 범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죠? 최태권 회장이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한 발 다가와 회장의 턱을 잡고 강제로 얼굴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한 번은 아버지가 내 편이었으면 했어요. 그 말이 더 섬뜩했습니다. 준호의 옆에서 김 실장이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놈 올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겁니다. 서도윤은 도망 못 칩니다. 준호는 회장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놈 가족이라 했잖습니까? 가족이면 불속도 들어오겠죠. 해체장 외곽. 도윤은 담장 구멍으로 몸을 넣었습니다. 바닥엔 금속 파편과 유리 조각이 깔려 있었지만 그는 맨손으로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2명.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졸고 한 명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자석을 꺼냈습니다. 강자성 자석 리프터. 원래는 차체 잔해를 옮길 때 쓰는 장치. 도윤은 그것을 바닥에 굴렸습니다. 또르르. 자석이 경비의 철제 발판에 찰칵 붙었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도윤이 뒤로 돌아가던 경비의 허리를 정확히 쳤습니다. 퍼. 비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먼저 끊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비가 놀라 돌아서는 순간 도윤은 그의 손목을 잡고
딱 꺾었습니다. 철컥.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무전기를 짚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전이 터지면 오히려 좋았습니다. 날 찾게 해. 나한테 몰려라. 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해체장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압축기 라인이 있는 본동을 보았습니다. 철문 앞에 용역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은 없었습니다. 대신 금속봉과 전기 충격기, 그리고 칼. 사고로 위장해야 하니까. 피가 튀면 흔적이 남으니까. 도윤은 문 옆에 걸린 소화기를 뽑았습니다. 핀을 뽑고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 개조한 폐차장 공구. 도윤은 그 파이프로 소화기 몸통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쾅! 하얀 분말이 폭발하듯 터지며 연막처럼 본동 내부를 삼켰습니다. 콜록. 앞이 안 보여. 용역들이 당황한 그 순간 도윤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폐차장 용접용 고글. 하얀 분말 속에서도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첫 번째 손목, 두 번째 무릎, 세 번째 손가락. 총을 쥘 손가락부터 부수고 쫓아올 무릎부터 꺾었습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더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내 손, 내 다리, 단 1분. 바닥에 신음이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압축기 라인 쪽으로 뛰었습니다. 압축기 앞. 최태권 회장은 여전히 묶여 있었고 준호는 그 옆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올 시간이다. 연막을 뚫고 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왔네. 준호가 손짓하자 마지막 남은 용역 둘이 도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드는 힘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인 윈치줄을 발로 차 걸어버렸습니다. 차르르륵. 체인이 다리를 휘감고 용역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충격기를 꺼내는 순간 도윤이 자석 리프터를 던졌습니다. 찰칵. 충격기 금속 끝이 자석에 붙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남자의 턱을 탁 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회장에게 붙었습니다. 회장님. 최태권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오지 말라 했는데. 도윤은 대답 대신 회장의 손목 케이블 타이를 끊었습니다. 툭, 툭. 준호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너 늦었어. 준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압축기 라인. 차체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레일 위로 거대한 철덩어리가 쿵쿵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리모컨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압축기 한 번만 내려오면 끝입니다. 회장도 너도. 도윤은 회장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리모컨 안 먹힙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도윤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톡 쳤습니다. 전파 차단기. 반경 안에서는 무선 신호가 다 죽습니다. 준호가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새. 하지만 압축기는 리모컨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엔 수동 작동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가 스위치를 잡았습니다. 도윤이 체인 윈치 레버를 당겼습니다. 차르르륵. 체인이 준호의 팔을 휘감듯 스쳤고 준호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으악. 준호가 다시 일어나려는 순간 도윤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을 폐차로 만들 생각이었죠. 준호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려 했잖아. 그놈한테 지분을 주겠다고.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뭐? 회장님은 처음으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회사도 상속도 아니고.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위잉 위잉. 도윤은 이미 다른 손에 작은 USB와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 목록, 약 성분 분석표, 리모컨 로그 기록, 차량 블랙박스 복제본. 도윤이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너부터 잡아갈 겁니다. 뉴스는 이미 내가 범인이라고.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보안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해체장 내부 CCTV. 도윤이 전파 차단기를 켜기 전 이미 유선으로 저장 장치에 백업을 걸어두었습니다. 준호가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준호가 만든 함정이었지만 도윤에게는 작업장, 전장, 홈그라운드, 철문이 쾅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잠깐만, 난 전무야. 너희가 누굴? 경찰이 준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준호의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이거 오해야. 저놈이.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증거입니다. 약 조작, 납치 지시, 도청, 프레임 전부. 경찰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도윤이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진짜 이럴 겁니까? 내가 당신 아들이잖아. 최태권 회장이 처음으로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더라. 짧은 한마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준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체장은 아직도 연막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은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회장을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회장이 도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꽉 쥐는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도윤아. 네, 회장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이미 죽었어.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옆에 남아라. 도윤이 조용히 대답하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직원으로가 아니다. 가족으로. 도윤의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준 적이 있었던가. 도윤은 낮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권 회장이 눈을 감았다 뜨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 늙은이 이제야 살겠구나. 멀리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준호가 만든 공백을 메우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식. 입양, 후견, 장학, 연구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가족.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끝까지 남는 건 누가 누구의 손을 놓지 않았는가입니다. 도윤이 회장님의 약을 막아낸 그날, 그는 단지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회사의 미래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